이제 아무래도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몇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제 법률가로서 굉장히 법적인 어떤 생각을 한 것이 있다. 그 뭐냐? 본인이 보니까 지금 탄핵 이도저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상대방을 이런 뭐 고통을 주기 위한 탄핵. 어차피 현재 가면 이제 기각당할 게 뻔한 탄핵을 거기도 무려 22번.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그러니까 했어요. 민주당도 하는 것도 말도 안 네. 되는 폭거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어쨌든 법에 따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고 그게 분명히 정치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도 그리고 그 법에 할 수 있는 바로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저 탄핵도 탄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도 감액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법도 지금 다 바꾸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거는 한마디로 그 왜 검찰이 이제 가끔 보면 반국가 사범 공안 쪽에서 주로 하는 건데 네.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열거하거든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네. 뭐 하여간 이런 걸 해갖고 반국가 사범이라고 기소를 하는데 이런 거 반국가 사범 기소하는 듯한 그런 논리 그런 논리를 갖고 이 총체적으로 민주당의 그동안 이 행태를 보면은 네. 이건 충분히 반국가 사범 혐의가 된다. 이제 이렇게 검사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둘째,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반국가적 행태 때문에 무엇이 문제됐는가? 바로 대통령 본인의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러므로 그러면 민주당이 저렇게 법에 의거해서 저렇게 폭거를 할 수 있다면 네. 나도 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런 카드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야 되겠다.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뭐 그걸 갖고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그것을 계엄 해제를 요구하건 말건 일단 저지간 선포를 하여 일종의 극단적인 충격요법을 네. 좀 한번 써서 나도 이런 카드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임으로써 행정권 입법권의 폭주에 대한 행정권의 어떤 균형이랄까 이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네. 너무나 이것이 순전히 법리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법에 따르면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네. 지금 아무리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심하다고 해도 보통 계엄이라고는 간단한데 전시 네. 또는 전시에 준하는 어떤 큰 국가의 변이 있을 때 네.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주가 또 예산 폭주가 국가에 지금 전쟁이 난 수준의 그러한 지금 국가 위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반론이 가능하거든요. 민주당이 어쨌든 현재까지 엄청난 폭거를 한 건 사실이지만 전쟁이 일어난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 과도한 계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될 허들이 많은데 그냥 과도하게 계엄으로 직진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술을 한 네. 수밖에 못 자, 봤어. 또 지금, 하나는 예, 예. 본인과 부인 리스크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김건희 여사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 얽혀들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네. 친한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러면 김건희 특검법 찬성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며칠 그렇죠.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용산 쪽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휴전하자까지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특검이 나오면 특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부인 특검은 바로 자기한테 그대로 칼이 옵니다. 피바다가 될 수 있다. 왜 본인이 옛날에 피바다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한테까지 날아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극도로 이제 어떤 경계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졌고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아니 그냥 큰 틀에서 부인과 자기 사법 리스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일단 김건희 특검법이 10일날 통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 하나는 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 네. 자,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네. 별별 괴담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창원지검장 정유미 지검장이 한동훈 라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그 한동훈 쪽의 어떤 이쁨을 받아서 네. 창원지검장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창원지검장이 휘두르는 그 지금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용산에 아주 직접 칼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했을 때에 지금 그런 카드로서 이것을 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후자가 이것이 어떤 정말 사실이라면 네. 이건 굉장히 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지금 계엄이라는 걸로 흔들어 보려고 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지금 뭐 사람들을 막 길거리에다 모으고 있는 이재명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말씀하시는데 이재명을 제일 크게 도와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그냥 그걸로 대통령 못 나오는 사람입니다. 확정되면은. 그렇죠. 그리고 위증교사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많고
않고요. 그럼요. 그런데 이 스스로 소멸될 세력을 지금 키워주고 있는 자초 거예요. 위난을 만들어서 거의 뭐 어저께 그 화면 보시면 무슨 구국의 무슨 그런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왜 스스로 자폭을 하고 네. 스스로 자기 들어갈 무덤을 파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